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올랐습니다. 15포인트가 오른 코스피 1950선대 중반으로 다시금 돌아갔고요. 0.79% 상승한 수치입니다. 코스닥은 역시 비슷한 0.72%가 상승하면서 513.9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상으로는 나홀로 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증시가 1950선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힘을 보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후 정상회담 등등에서 좀 상당 부분 시장의 좀 개선세를 뚜렷이 가져올 그런 요인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실제로는 이후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라든가 또 투자자분들은 약간 무관심,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온통 좀 시장의 관심은 이 그리스 부채 협상에만 좀 쏠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장이 오르긴 올랐으되 앞으로 좀 닥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그런 악재들에 여전히 좀 불안감을 거두지 못하고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요.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일단은 기분이 좋고요. 2월 달에 보다 더 나은 개선된 그런 장세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02-3153-1613번 전화입니다. 그리고 013-3366-0110 문자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되면 상담 가능하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오늘 동양증권의 이종엽 대리를 연결을 해서 전문가들은 자, 이런 장세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에 눈길을 두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런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에도 삼성엔지니어링의 고성장이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상위 5대 프로젝트의 2011년 말 기준 평균 공정률은 30%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향후 매출로 인식될 부분이 3분의 2나 남아있다는 말로 삼성엔지니어의 경우 금년 신규 수주안을 별도로 기존 물량만으로도 상당 기간 고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2.7%, 31.6%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2년 수준 모멘텀입니다. 2012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가 대거 발주가 됩니다.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의 2012년에 입찰 가능한 해외 프로젝트 규모를 1,000억 달러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 초 예상했던 670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연간 해외 수주액은 14조 4천억 수준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물량 상당수가 1분기에 수주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투자 리포트는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UID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애플의 아이패드 3 신모델에도 PLS 코팅이 UID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UID는 2011년 애플의 아이패드 2에 PLS 코팅을 납품하면서 2010년 대비 영업이익 86%가 증가한 110억 원을 달성하는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턴어라운드 이면에는 애플이 아이패드 2가 단종되면 UID의 실적은 과연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을 보란듯이 UID는 애플의 아이패드 3 신모델 PLS 코팅도 수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아이패드 3의 사항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아이패드 3의 디스플레이 사양에는 아이패드 2에 비하여 고사양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할 경우 국내 PLS 코팅이 가능한 업체 중 생산 캐파 및 수율이 가장 좋은 UID가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UID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이패드 3 효과와 삼성전자 G2 방식 양산에 따라 2012년 역시 실적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UID의 2011년 4분기 매출액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한 수요 감소와 삼성전자 갤럭시 탭 2의 재고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분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트업체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애플의 아이패드 3 신제품이 출시되는 2012년부터는 다시 매출도 본격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매출액은 2011년 대비 48% 증가한 862억 원, 영업이익은 38% 증가한 152억 원을 전망하여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실리콘웍스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객 다변화를 통한 성장입니다. 2010년 실적 기준으로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93%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애플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매출이 10%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012년 삼성전자향 매출은 노트북 PC와 모니터에 적용되는 DIC를 중심으로 점유율이 점차 확대되며 10% 중반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 재무 구조와 수익성 회복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리콘웍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외주 위탁 가공하는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공장 증설 부담이 없고 매출 대비 7에서 10% 수준의 연구 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 고정비는 다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200억 수준이고 부채 비율은 18.7%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고객 다변화와 제품 영역 확대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년부터 수익성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UID, 실리콘웍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수주를 16조 원 그리고 매출은 사상 최초로 11조 5천억 원 정도를 목표로 세웠다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시장 상황 보면 좀 순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UID와 실리콘웍스까지 세 종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종엽 대리의 도움 말씀으로 정보를 청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께서 또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군데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특히 이제 문자 상담 주실 때요. 좀 보다 더 상세한 질문을 주셔야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신 가격과 비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궁금하다라든가 좀 자세히 물어봐 주시고요. 자, 우리 그 9234번님께서 한국타이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이 사신 가격에 따라서 또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234번님께서도 한국타이어 사신 가격과 비중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답변을 드릴 두 분은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님, 정양환 전문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연결부터 오늘 시작을 역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예.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아, 예,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예, 예. 자, 예, 제가 명절 전에 네, 유망 중소기업은행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때 거의 6천 원 가까이에 매수를 했습니다. 5천 얼마요? 그러니까 거의 6천 원 가까이요. 6천 원 가까이.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어떻게 그 뒤로 어떻게 팔 기회도 없이 그냥 계속 하락이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냥 추격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음. 평균 단가가 네, 한 5,400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비중은 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가지고 오늘 또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예, 앞으로 그 회사 성장성하고 어떻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렇게 크게 빠졌다라고는 볼 수 없는 한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꾸준히 며칠 동안 계속 흘러내리긴 했습니다만. 예. 예, 예. 자, 그럼 평균 단가는 5,400원, 한 비중 5,400원 됩니다. 예. 5,400원, 그리고 비중은 60% 이렇게 잡으면 예, 예. 될까요? 예, 절반이 넘는 비중인데 이게 꾸준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상승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싶은 염려도 들고 예, 예. 예. 자, 비중 자체가 일단은 한 60% 정도 되니까 저도 좀 염려는 됩니다. 자, 예, 그럼 기업 맞습니다.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믿음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 유명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지지선도 없고 한번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냥 대책이 없으니까 네. 그냥 상당히 좀 많이 초조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산업에 대해서 저희 정태식 전문가님께서 지금 답변을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답변을 들어보시고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돌아선다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예, 통상적으로 조금 이게 좀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시간 버티실 때 저희 센투자플러스의 많은 전문가분들과 좀 함께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우리 산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산업은 사실 보면은 그 자동차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한라공조라든가 현대모비스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 근래에 각광받게 된 동기는 전기차 레이라든가 기아차에서 나온 레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 옛날에 그 삼성자동차 지금 그 프랑스가 그 인수했던 그 삼성자동차 거기에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사업에 진출을 해서 정부가 전기차 부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 바람에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대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현재 사신 가격에서 현 수준에서 뭐 손절한다든가 이것은 좀 의미가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상승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이것을 또 아주 추세가 하락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항상 주가라는 것은 오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되돌림이 될 때 30% 또는 50% 또는 60% 정도의 되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고점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거의 지금 한 50%의 조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주가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손절가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각자 그 대응을 해야 될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위치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은 보유할 시점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적인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전기차 소재리 부분에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어떤 기본적 지표 PB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상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가져가시고 물론 60일과 20일이 이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격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가 하면서 이격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일선 쌍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다음에 또 추세가 상승 전환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이제 올라가다 보면 5,800원대가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5,800원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전량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현명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그 하락이 어떤 기업의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좀 더 시간을 요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니까요. 한번 조금 인내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신청하신 종목들입니다. 현대제철입니다. 91,000원에 45%인데요. 네. 네, 현대제철 지금 매기세가 조금 붙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아주 괜찮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철강주 중에서도 포스코, 현대제철 또 동국산업이 있는데 세 종목 중에서 현대제철이 제일 힘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봉 구간에서 조금 어떤 흔들림이 조금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오버슈팅을 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 쉽게 말하면 어떤 그 매물대가 결려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또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보유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2만 원 근처 안 가더라도 여기입니다. 11만 6천 원 정도 돌파해서 강하게 좀 거기서 좀 조정받는다면은 그때 한번 일부 물량을 좀 줄이시면서 올라가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안 드리고 상방적으로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한 12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포스코라든가 여타 철강업종과 비교해서 종목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탄탄하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철강업계가 워낙 공급 과잉에 시달리면서 특히 중국이라든가 그런 군수업체들의 저가 상품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이제 통폐합 과정 거치면서 몸집 불리게 나섰다라고 하니까 어떤 그런 수급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철강업종 전체가 좀 풀어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자, 다음에는 한일 이화입니다. 1,776원에 10%입니다. 자, 한일이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대표적인 현대차의 협력업체로서요. 지금 세계 곳곳에 현재 그 지사가 지금 많이 공장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와의 같은 동반적인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업이 탄탄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유럽과의 FDA 수혜주로도 분명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근래에 강력한
작년이죠. 작년에 단기간에 5,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300% 올라갔기 때문에 동종목도 일단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정이 끝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가격에서 좀 밀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매도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삼각수렴에 지금 일단은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각수렴을 한번 제가 한번 그어보면은 상단에 지금 앞전에 보면은 일시적으로 한번 돌파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상변을 이온 선에 비하면 아직은 상단을 지금 돌파를 못했거든요. 지금 삼각수렴의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0,000원이 회복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걸 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을 권해드리겠고 10,000원이 안착이 된 다음에 12,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금호전기를 보겠습니다. 29,500원에 40%입니다. 네, 29,500원 같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죠. 전년도 한 7월경부터 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던 어떤 조정폭이 세게 있다가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금호전기가 지금 LED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세를 보이고 있고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세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한 3만 원까지 정도의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올라왔다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다가 일부 물량이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건 단기 물량이 빠져났다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을 올린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만 원 정도의 어떤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하시되 중요한 거는 지금 29,500원대에서 한 40% 정도 담아놨으니까 한 29,000 매수가 근처에 온다면은 일부 물량 한 20% 줄이시면서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빠져나오신 구간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흐른다면은 빠져나오신 구간인데 26,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바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용광전 투자입니다. 2,630원에 20%를 사셨고요. 자 오늘 뭐 하한가 맞고 이게 좀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아서 염려가 크신 모양인데요. 자 우리 정태희 전문가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뭐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그 모멘텀하고 강력한 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양전지 쪽은 아무래도 미래 성장 산업이고 그 부분의 성장성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2015년도까지 태양 선비를 기존 계획보다 50%를 더 증가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 근래에 재정위기로 인해서 유럽 쪽이 태양 수요가 가장 많았습니다만은 재정위기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2, 4분기부터 아마 축소될 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1, 4분기에 독일 같은 유럽 기업들은 1, 4분기 정부 지원이 될 때 태양전지를 많이 설치하려는 그런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광전 투자는 성용 광전 투자는 지금 보시면은 저점을 높이고 있지만 오늘 좀 하한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현 위치에서 하한가에서 굳이 뭐 손절보다는 충분히 조정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양광 부분은 어쨌든 간에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장할 가능성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는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을 볼 수가 있고 바닥도 지금 다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시각에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넉넉하게 인내를 가지고 가져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계시는 지역이 어디신가요? 아유, 서울 관악구입니다. 서울 관악구요. 관악구에도 눈 많이 오나요? 여기 마포구.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막 눈이 펑펑 내려가 있다. 예.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많이 옵니다. 예,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조심 다니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삼형화학입니다. 삼형화학 가격과 예. 비중은 6,200원에 좀 많이 샀어요. 한 60% 정도 샀습니다. 60%. 예, 예, 앞에 예. 전화 상담하신 분도 60% 사셨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그 숫자가 좋은가 봐요. 예, 삼형화학에 대해서 60%. 네, 궁금하신 점이 어떤 걸까요? 아니, 제가 배당일을 조금 앞두고 12월 달에 굉장히 비싸게 산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영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꾸 빠기만 하고 그래서 네.
좀 비중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사신 가격 자체에 대해서 좀 실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뒷덜미를 당기시는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도 물론이지만은 네, 매도 좀 잡아주시고 회사가 이 앞전에 종합부를 보니까 네, 재단에서 50만 주, 20만 주 매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회사가 좀 괜찮은 건지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회사 자체는 뭐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50% 늘었다라고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도 공개를 했으니까 예, 회사 예. 자체에 대해서는 뭐 괜찮지 않은가 싶고요. 그 예. 어디서 뭐 매도를 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건 어떤 얘기라고 아니요, 다시 제가 저기 화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종합에 예, 예. 그 보니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음, 재단에서 50만 주 장내 매도 또 그 전에 20만 주 매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아, 그 매도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 좀 예. 궁금하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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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어디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디 재단이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이 삼용화학에 대해서 이 우리 정유환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한번 예. 답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검토해 보시기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뭐 수급적인 측면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지분을 축소하면서 이익 실현했다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회사 내용을 보면은 4분기 실적이 보면 매출액이 보면은 528억 6,200만 원. 약 한 전분기 대비해서 0.38%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이미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학을 6,2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은 조금 높은 가격대에 좀 매수를 하셨죠. 그러나 종목이 주가를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턴 가능하다. 그런 이유는 1차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매매 동향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관계들이 좀 일부 물량을 내놓고 있다가 사실 외국인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가 오늘 좀 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매수 부분을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여기가 좀 저점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방 쪽으로 세게 흐를 가능성은 없다. 물론 기관계나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기관계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 보면은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했지만은 상승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낫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오늘 좀 강하게 흘렀고 물론 뭐 오늘 강하게 흘렀는 부분은 뭐 1% 같은 경우는 크게 강하게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혀가고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밑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손절가를 좀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손절가 한 5,200원 정도 보겠습니다. 5,200원 정도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상승 쪽으로 본다면은 1차적으로 비중이 한 60% 되니까 6,000원, 매수가가 6,200원이니까 매수가 근처면은 비중을 한 반틈 정도 줄여주세요. 30% 정도 줄여주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좀 상승 쪽으로 위로 6,500원 전 고점이죠. 6,500원 돌파한다면은 한 7,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고요. 삼명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최근에 중형화학주들이 많이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턴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대응을 하십시오. 네,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을 먼저 좀 다스리는 게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JW 중의 신약입니다. 9,850원에 30%입니다. 예, JW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런 바이오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뭐 신약이 나온다든가 정말 치료 효과가 좋은 신약이 새롭게 나온다면은 기업 가치는 엄청나게 한번 레벨업 될 걸로 그게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세포 치료에 대한 확실하게 뭐 지금 아주 치료제로서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아주 획기적인 약은 아직 나온 게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자회사 크레아젠이 있는데 지금 뭐 간암 치료제라든가 또 뇌종양 치료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에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중해그룹의 어떤 외형이라든가 중해그룹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중해신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14,000원대에서 13,200원에서 웃고리가 달고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서 지금 60일선을 지금 깼습니다만은 지금은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옆으로 횡보를 한다든가 기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수급 자체라든가 그 힘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일단은 9,850원에 사셨으면 손절가도 분명히 정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9,000원을 대응하시고요. 9,000원이 깨진다면 일시적으로 일단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정 9,000원이 깨진다면 손절로 대응하시고 지금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11,500원에 600원이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9,000원대에 대한 가격대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셨으니까요. 그 가격대 즈음했을 때는 꼭 눈여겨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 한국타이어입니다. 매도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자, 문자로 다시 가격과 비중을 주셨습니다. 42,700원에 20%입니다. 한국타이어 42,7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죠. 많이 올라왔다가 매도를 못 하시고 조금 어떤 하방 쪽으로 흘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금호타이어가 지금 시세가 좋고 넥센 타이어하고 한국 타이어가 조금 하방 쪽으로 조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2,000대 되면 좀 수익을 보시겠네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조금 하방 쪽으로 흘렀다가 조금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면서 하방 쪽으로 많이 흘렀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격 조정을 좀 한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상방 쪽을 좀 보시고 일단은 매도가는 전고점 부분입니다. 한 48,000원 구간 정도 오면은 일부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고 이래 수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대기하시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서 1차적으로 48,000원 정도 오면은 한 50%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한 5만 원대 이상을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 HCN입니다. 현대 HCN 3,170원에 20%입니다. 예, 지금 현대 HCN 같은 경우는 뭐 종합 유선 방송이죠. 뭐 요 근래 주가가 빠져갔던 동기는 지금 보면 KBS가 송출을 중단하는 바람에 좀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주가 수준은 일단은 작년에 7월 달에 급등에 대한 마찬가지로 조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저점을 높이는 저점을 깨지질 않기 때문에 동종목은 일단은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아래 추세선이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거의 뭐 조정이 막바지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은 위에 선을 그어보면은 이런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에 올라왔을 때 일단 일시적으로 3,000원 언저리가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수렴 과정을 보면 졸파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3,000원 언저리에 매도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인팩입니다. 3,7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인팩은 지금 거의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거래량이 많이 없고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의 여력은 크게 없다. 그렇지만 또 하방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리 붙고 있지 않고 개인들만 일부 팔았다 샀다 하는 그런 구간이고 바닥 쪽을 갖다가 조금 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은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으로 한번 호재가 나온다면은 상승 뛸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000원 구간을 보시면서 4,000원도 올라오면은 일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여기를 좀 이탈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3,4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손절가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전화 감사합니다. 예,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저 분당에 사는 박은경인데요. 분당이요? 예, 예. 아, 예. 비교적 좀 가까운 데서 전화 주셨군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예,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 예, 요즘 뭐 증권, 금융, 그리고 건설 이 세 분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꾸준히 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전망이 좀 밝아 보이나 봅니다. 예, 삼성증권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예, 64,000원에 20%요. 68,000원? 64,000원이요. 4,000원에 20%. 예. 예, 64,000원에 20%군요. 예,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아, 저기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장기적으로 목표 주가를 좀 잡아달라.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증권에 대해서 요즘 증권 그 은행 관련주들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잘 됐네요. 우리 정태식 전문가님께서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 분석에 대해서 많이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증권주가 사실 요즘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뭐 헤지펀드의 시장 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브로커리지 위탁 수수료 매매에 의해서 뭐 수수료 수입이 주를 이뤘으나 그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단 증권주의 어떤 수익성 악화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고, 요 근래에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계속 대두가 되고요. 자문형 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산 운영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헤지펀드가 이제 그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앞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는 그동안 단순하게 브로커리지 매매 수수료에서 떠나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에서 보면은 웃꼬리를 맞았는데 이 자리는 상승장에서의 어떤 하락 추세대에 상단에 지금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매물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얼마 전에 어제 한번 웃꼬리를 맞았던 자리가 웃선을 그어보면은 쭉 내려보면은 그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66,000원을 목표가를 드리겠고, 좀 길게 본다면은 한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66,000원 단기 좀 길게 본다면은 한 8만 원 언저리까지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종목은 마크로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크로젠 34,200원의 비중 절반 50%시네요. 예, 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뭐 3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이제 음봉이 한 3개 나왔다가 여기서 반등하지 않겠나 해서 바로 매수를 하셔가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옆으로 행보하다가 좀 하방 쪽으로 밑으로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은 이 종목은 이미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방 쪽에서 조금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종목이 빠지더라도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바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빠지기 때문에 한 34,000원까지는 오겠습니다. 그러나 종목 자체가 이미 하방 쪽으로 좀 돌아섰고 추세가 이미 꺾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다가 좀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29,900원에 오늘 일렀는데 이번 주 정도 해서 한 3만 원 정도 돌파해서 한 34,000원,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일단 좀 빠져나오시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중도 한 50% 정도 되니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3만 원 돌파해서 한 34,000원 매수가 근처 온다면은 일부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기업의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은 급등해서 한 4만 원까지 가겠지만은 거기에 기대는 지금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 자, 다음 볼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2,200원에 50% 있는데요. 이거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하시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점점 낮아지면서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기업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기업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라는 창출 능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요 근래에 뭐 무슨 정치 테마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에 싼 고점을 위해서 지금 12월 달하고 그 1월 초에 보면은 고점을 찍었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싼 고점을 찍었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 자리가 되겠죠. 두 번에 걸쳐서 고점을 찍었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결국은
그 밑에 랭라인을 다시 깨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동종목은 일단 추세가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반등 시 일단 물량을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단기 낙폭에 따른 반등을 이용을 해서 물량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단기 반등을 위해서 좀 물량 정리를 좀 해달라. 자, 다음은 LG생명과학 보겠습니다. 35,000원에 50%입니다. 자, 최근에 보면 제약주들이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 움직임, 좀 상승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죠. 사실은 지난 12월부터 해서 사실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부분을 갖다가 이미 조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은 이미 조정을 좀 받고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지금 이제 상승 구간에 좀 이 탄력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35,000원 같으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수익 좀 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39,000원에서 한 4만 원 구간을 갖다가 일단 1차 목표가로 두시고 여기에 올라오면은 일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안 드리고요. 일단은 한 39,000에서 4만 원 정도에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한번 일부 착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CTC 바이오입니다. 12,300원에 20%입니다. 예, CTC 바이오는 뭐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오 관련주가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요즘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는 걸로 보고 있고요. 충분히 조정이 끝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무리하고 정고점을 강하게 양봉을 돌파하면서 오늘까지 이틀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더 가져가 달라. 자, 전화 한 통 더 받고 또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불러보고 만약에 답변 안 하시면 바로 문자 상담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하기 전에요. 문자를 좀 더 풀어보고 다시 한번 연결 시도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매수가를 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한국타이어를 설명할 때 지금 금호타이어는 상승 쪽에 있고 한국타이어하고 지금 넥센타이어는 좀 하락 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본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이 종목을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점 좀 잡히는 시점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밑꼬리가 전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좀 상승 마지막에 조금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어느 저점이 잡히는 시점을 갖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수익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자리가 잡히는 시점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을 했다가 상승한 부분을 일부 좀 까먹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8,000원에 종가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8,000원 초반 구간에서 좀 지지가 돼야 된다. 한 말 그대로 조금 옆으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되는 시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습니다. 지금은 매수 시점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되 하락 쪽으로 밑으로 본다면은 17,300원, 400원, 17,000원 구간에서 많이 온다면 그때 한번 1차 매수를 해서 한 올라가는 그런 대응도 필요하고 1차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창입니다. 1,650원에 30%입니다. 예, 대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대창 같은 경우는 황동봉을 생산한 회사인데 뭐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값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리값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창은 일단은 강한 상승 탄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그 매수가가 1,650원이면은 아직은 뭐 지금 그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강한 장기 입형을 돌파한 자리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올라왔으면은 앞전에 보면은 옆으로 행보한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200을 위해서 일단은 한 며칠 정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20일과 또 이격 조정을 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일어날 자리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라온다면은 또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되겠죠. 뭐 지금 보면은 이런 자리가 지금 그 갭 하락했던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온다면은 일단은 한 2,000원, 11,800원이나 1,900원
1,900원에서 1,800원 언저리에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아,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전화 연결을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저 일양약품요. 일양약품. 네, 가격과 비중 알려주십시오. 저 41,000원에 네, 60%. 41,000원에 60%. 궁금하신 예. 점은요? 궁금한 게 자꾸 이래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기다려도 될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싶어 그렇습니다. 아, 손절을 해야만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은 좀 반등이 좀 가능할런지. 예. 난 초보자입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투자하신지?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더 좀 굵직굵직한 큰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은데요. 예. 앞으로는 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일양약품. 아, 우리 초보자시라는데 정영환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41,000원 같으면은 조금 꼭지점에 좀 사시지 않았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올랐다가 이미 좀 차익실현 부분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꼭 손절할 필요는 없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건 있습니다. 종목이 상승할 때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초보자 본인이니까 사실은 차트도 안 보고 그냥 가격대만 보고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실수는 했지만은 실수하는 부분을 좀 만회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비중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중을 보니까 지금 한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비중이 지금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 정도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0% 같으면 그 비중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한 37,000원에서 37,500원까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도 손실이겠지만은 지금 현재 손실은 큰 폭은 한 40% 정도 30%에서 40% 정도 손실이 되니까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고 자 일양약품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이제 건강 음료 제조업체입니다. 물론 약품업체지만은 광동제약하고 이 종목 보면은 광동제약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위에서 좀 놀고 있고 이 종목은 이미 올라와서 종목은 하락 쪽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습니다. 그러나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에 어떤 힘이 이제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단기적인 저점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 아직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 목표가가 한 37,000원에서 37,5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좀 골머리를 아프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큰 폭의 조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거래량이 큰 폭이 터지면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37,500원, 37,000원에 나오면 일부 좀 빠져나오시면서 나머지를 목표가까지 쉽게 말하면 2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LG를 보겠습니다. LG 71,100원에 20%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좀 많이 올랐네요, 요즘에요. 지금 보면은 L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회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에서 지금 벗어나면서 지주회사도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LG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라든가 그다음에 LG전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작년에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게 그 LG그룹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저점을 좀 지나고 있고 각 그 자회사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LG 지주사도 일단은 같은 상승세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현재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앞전에 그 73,000원 찍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매물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단기간에 옆으로 횡보 내지는 주가가 조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받는다 해서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충분히 가져가서 추가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충분히 8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제일모직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주는 종목이죠. 105,000원에 20%입니다.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관계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박스권 흐름 10만 원 부분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기관들이 물량을 내놨고요. 이미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흐름에서 올라왔다가 박스권 흐름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정을 좀 거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5천 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10만 5천 원이면 20% 같으면 적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흐름 자체가 아주 하방 쪽도 아니고 아주 상방 쪽도 아니고 옆으로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있기 때문에 자 기관들이 물량을 소화한다는 얘기는 아주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적인 물량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더 포트폴리오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물론 계속적인 주가를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도 좀 계속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11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좀 올라가려면은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계들이 좀 물량을 돌아야 되는데 이미 많이 물량을 소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짧게 본다면은 한 11만 원 보시고 조금 넓게 쉽게 말하면은 자 올 한 3월 달까지 보시면은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만 원까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그러니까 종목이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시 한번 기관계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 1차적으로 11만 원, 2차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코디에스인데요. 코디에스 5,980원에 40%입니다. 예, 매수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코디에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전기차 육성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충전 기술에서 지금 보면은 전기차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충전소가 설립이 돼야 되고요. 예, 그 점에서 코디에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LCD라든가 LED 장비 쪽에 그 부품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수혜를 입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7,000원 언저리가 앞전에 2010년도에 계속해서 매물 압박을 받았던 자리가 7,000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7,000원을 강하게 돌파 못하면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은 7,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이익을 실현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내일 순서를 또 다시 한번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정태식, 정영환 두 분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월 31일 오늘 끝날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상승한 채 맞춰서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2월 장세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